번째 커피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내려볼 커피는 페루 치리노마 농장의 게이샤 커피입니다. 워시드 가공되었고 게이샤 하면 파나마 게이샤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에는 페루에서도 게이샤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좀 기존의 파나마 게이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채로운 과일의 맛보다는 은은하게 자스민이나 하얀 꽃 계열의 그런 느낌도 갖고는 있지만 허니듀라고 해서 멜론 같은 그런 시원한 단맛도 가지고 있고 아카시아 허니처럼 뒤이어서도 시원한 느낌의 단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난 다음에 여우는 약간 홍차같이 꿀을 조금 넣은 홍차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분쇄는 이쪽 좀 큰 케이스에 담긴 게 이제 DT잉 807 랩스위트로 분쇄를 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그리고 작은 틴 케이스에 분쇄를 한 건 EK43으로 분쇄를 한 겁니다. 동일하게 양을 맞추기 위해서 동일한 레시피를 사용하시는데 그 추출 레시피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추출 레시피 같은 경우는 원두 16g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물은 270g을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추출 비율은 1대17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소 온도는 97도를 사용해서 좀 제외하고 총 4번에 나눠 부어서 이제 추출을 진행을 할 거고요.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을 부으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루밍 분 같은 경우는 45g의 물로 45초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레시피가 실제 코스피어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레시피인가요? 네네.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테스트해서 새로운 레시피로 해볼까 했는데 네. 결국에는 매장 레시피가 가장 비교 테이스팅 하기에 적합하더라고요. 45초가 되면 65g의 물을 좀 더 빠르게 돌려주면서 중간보다는 조금 더 굵은 물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65g의 물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1분 15초가 되면 70g의 물을 부어줄게요. 이제는 가장 굵은 물줄기 퍼빌런스를 주면서 거칠게 부어줄게요. 1차 추출이 가장 얇게 부어하시고 이제 가면 갈수록 3차에서는 가장 굵게 부어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1차랑 3차가 물줄기가 비슷한데 네. 좀 부어주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물줄기로 조금 빠르게 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 그리고 같은 물줄기지만 3차에는 조금 더 느리게 부어줍니다. 속도로 조절하시는 거죠? 네. 부어주는 속도가 저어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줄기를 스틱이라고 보고 네. 세게 저어줄 거냐 아니면 살살 저어줄 거냐를 정하는 거죠. 마지막 물줄기는 가장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물줄기 중에는 가느다란 물줄기로 조금 더 천천히 부어주다가 중간에 물을 부어주면서 추출을 끝내는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총 추출 시간은 3분 30초. 아직 테스팅하기 전인데 이제 향에서도 좀 차이가 혹시 다르나요? 향에서도 지금 이쪽 디팅에서는 좀 더 가벼운 계열의 아카시아 허니 같은 아로마를 갖고 있고 네. 이쪽에서는 약간 홍차 같은 느낌의 향이 좀 이끼다 더 사실 좀 홍차 같은. 네. 어. 자, 그러면 네. 좀 이제 잔에 따라 보시죠. 왼쪽이 이제 이키에사삼이고 오른쪽이 네. 807 랩스. 이쪽이 이제 EK43, 이쪽이 807 랩스.
제가 한번 네, 뉘앙스가 많이 다르는데 잠시만요.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난도 차이가 딱 명확하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금 더 명확한 3m의 캐릭터가 다채롭지는 않지만 네. 딱딱딱 느낄 수 있는 노트들로 발현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합성 있는 노트들이 더 늘어나지만 조금 더 단맛이나 질감 쪽에서 좀 더 성급한 느낌들이 잘 보입니다. 피디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같은 커피라고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두 잔이 진짜 말코니 이키사상이 좀 꽃향이나 이런 향이 굉장히 다각도로 느껴지는 반면에 페어몬트 랩시스는 좀 과일의 산미가 딱 하나 강하게 딱 치고 들어온 느낌? 예, 그리고 또 깔끔하고 같은 커피라고 못 느낄 정도로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제가 잘 느낀 건가요? 네, 뭐 이거는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됐을 때 동일한 레시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린 레시피도 똑같고, 그 다음에 분쇄도 사실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분쇄의 간격을 조금 더 좁히기 위해서 이제 농도계를 통해서 농도도 같은 농도로 이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1.27 정도 됩니다. 두 커피가 다 1.27도. 네네. 그래서 1.27에서 조금 더 식으면 1.28,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나오면 1.26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동일 농도를 맞췄을 때에는 어떤 특정 노트들이 더 잘 나타나는 이제 그라인더가 있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 그라인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커피에 맞게 이제 그라인더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커피로 테루 게이샤 워시드 커피를 먹어봤는데, 워시드 가공하면 약간 정제되고 좀 섬세한 깔끔한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정 반대 이제 성향을 보이는 슈럴이나 허니 가공원식 커피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두 번째 커피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커피는 엘살바도르 커피예요. 산 안드레스 농장의 파카마라 에너로빅 내추럴인데, 요즘 많이 보이는 무산소 발효를 활용한 내추럴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서양 딸기나 사과 같은 느낌의 산미를 갖고 있고, 되게 와이니하면서 후미에는 약간 코코아 같이, 약간 다크 초콜릿이나 코코아 같이 좀 달콤 쌉쌀한 느낌이 영으로 남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에콰도르 커피도 블루빈 같은 경우는 45g의 물을 사용해서 45초 동안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커피랑 동일한 레시피로 또 진행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엘살바도르 커피 두 잔 한번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먹어봤을 때는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맥락이긴 한데, 네. 여기에서 비율을 딱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농익은 과일의 느낌보다는 파릇파릇하게 잘 익은 정도의 과일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조금 더 잘 익어서 농익은 과일의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무산소 커피 이제 두 번째 먹어봤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키사상은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개가 많이 들어있는 산미톤이 느껴지고, 디틱 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명하게 딱 묵직한 느낌으로 단맛이나 깔끔하게 클리커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이게. 식었을 때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식었을 때 조금 더 이제 향미 노트들이 명확해지는 커피 노트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노트들처럼 네. 약간 빨간 계열의 과일 노트들이 좀 선명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먹었을 때는 사과나 아니면 라즈베리 같은 느낌의 산미가 느껴지는데 네. 말코닉 EK4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잼 같은 느낌의 단맛이고 네. 그다음에 이쪽 디팅 807 랩스위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과일의 느낌의 단맛과 산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후미에는 둘 다 이제 코코아나 이제 다크 초콜릿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이런 산미 노트들이나 그런 플레이버들이 그런 초콜릿이나 코코아 노트들이랑 합쳐져서 약간 과일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뉘앙스 차이가 미묘하게 다르네요, 확실히. 네네. 사실 두 가지 그라인더 다 각각의 장점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갈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두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제 같은 커피를 사용해서 동일한 레시피로 커피 관능 비교를 해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두 그라인더를 예전에 비교를 해보셨고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각각 두 그라인더가 가진 관능적인 특징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 807 랩스위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산미 노트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명확한 산미라고 한다면 단맛과 산미가 융합되어 있는 이 산미가 클린컵이 좋게 표현이 될 때 이제 명확한 산미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807 랩스위트는 되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좀 섬세한 느낌의 플레이버나 이제 단맛을 원하신다면 이 807 랩스위트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K43 같은 경우는 807 랩스위트에 비해서는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K43의 장점이라고 하면 복합성인 것 같아요. 복합성과 이 서구이군 단맛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EK43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네. 할 때 이제 좀 팁을 개인적으로 드려보자고 한다면, 네. 랩스위트 같은 경우는 애프터 테이스트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을 드는 부분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 가지 다 그라인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쇄에서 변화를 주면 네. 그래도 그 단점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랩스위트 같은 경우는 추출 레시피를 설계하실 때 조금 더 고급 분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시게 되면 고아지는 입자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이제 커피 성분들이 추출이 되면서 여운이 조금 더 길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사용하는 커피 양을 줄여서 사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물에 의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더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여운이 길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EK4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함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죠. 네. 섬세함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굵은 분쇄도를 사용해서 추출하는 레시피를 설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하실 때 굵은 분쇄도를 활용해서 커피의 성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섬세함도 확보하고 앞서는 장점들도 살려낼 수 있는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본 부분은 반대로 양을 조금 더 써서 추출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굵은 분쇄와 이제 원두량을 살짝이라도 더 증량을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EK가 가지고 있는 값, 그 다음에 단맛이나 질감이 조금 더 한층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는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그라인더의 관능적인 특징에 따른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루잉을 랩스위트는 좀 가는 분쇄도로, 대신 커피 양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네. EK43은 상대적으로 굵은 분쇄도로 양을 좀 일반적으로 늘려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사용하는 원두량이 뭐 5g, 10g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1, 2g 단위로만 움직이셔도 충분히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두 그라인더를 가지고 이제 코스피어에서 그러니까 그라인더에 따른 향미 비교를 해봤는데 혹시 느끼셨던 점이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비교를 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서울에서 진행을 했었고, 두 번째로 같은 세팅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부산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서 처음에 정립했던 이론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경우를 느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는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은 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용하는 커피도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커피의 품질은 크게 다르지 않고 사용하는 로스팅 포인트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르다고 느끼기는 어려운 조건이었고, 그러면 반대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이 달라졌었는데 물이 달라지니까 또 그라인더의 선택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